네, 그 다음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기에 기역과 니은의 예를 모두 올바르게 제시한 것은 보기, 이음과 어떠한 점이 만날 때 음은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음 뒤에 경음, 펴금, 파찰음, 유음이 올 때는 음은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유음 뒤에 니은이 오면 유음이 탈락하거나 유음 뒤에 니은이 리을로 교체된다. 그래서 니은이 왔을 경우에는 탈락하거나 교체되는 현상 두 가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 각각의 예시로 올바른 걸 찾아보래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늙는. 자, 늙는에서 발생한 현상을 보시면 어떤 현상이 발생했나요? 유음 뒤에 오는 니은이 변화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죠. 그쵸? 리을 기억 자음군 중 하나가 탈락하고 그 다음에 비음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정리해보면 자,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리을이 탈락해서 는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억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늙는의 형태로 발음이 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1번은 일단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전혀 상관이 없는 예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의 경우 일념의 경우 보면 뒤에 니은이 리을로 교체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니은의 사례가 맞네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쵸? 이게 아니네요. 그 다음에 2번 벌레가 우니. 자, 우니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가? 이거는 이제 기본 원래 형태를 생각해야겠죠. 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울다죠, 울다. 그러면 운이는 울 플러스 니의 형태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울 플러스 니를 합쳐서 발음하니까 울리가 된 게 아니라 운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발음하게 된 것이죠. 표기도 마찬가지로 운이가 된 것이지만 발음상 운이가 된 겁니다. 그러면 리을 소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죠. 그죠? 근데 이 기억의 사례라고 볼 수는 기억의 사례라고 볼 수가 이쪽, 그쵸? 유음 뒤에 니은이 오게 되어서 리을이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기억의 사례가 맞습니다. 혼란 볼까요, 혼란? 혼란도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 현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니은의 사례가 뭐였냐면 유음 뒤에 니은이 리을로 교체되는 거예요. 그쵸? 설명 잘못했네요. 니은과 리은에서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 현상입니다. 근데 니은에서 설명한 것은 뭐냐면 유음화 현상. 맞네요. 미안합니다. 맞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이제 바뀌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여기 니은의 이 혼란의 경우에는 리을, 유음 앞에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건데 니은은 유음 뒤에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니은의 사례는 아니다. 유음화 현상은 맞지만 유음 뒤에서 니은이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유음 앞에서 바뀌는 거니까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2번도 아닙니다. 3번 볼게요. 비니. 비니 이거 운이랑 똑같이 보면 되겠죠. 비니는 원래 빌다에서 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빌다의 빌에 니가 붙어서 활용했는데 우리가 빌리라고 하지 않고 비니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을이 떨어져 나간 거니까 이것도 기억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눈을 보시면 리을이 앞에 발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니은 발음이 뭐로 교체된 거예요? 리을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은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3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기억, 니은을 모두 만족하니까요. 4번 볼게요. 사내. 자, 얘도 똑같네요. 사내. 어떤 형태에서 온 것이다? 살다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리을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니은이 잘못됐겠죠? 한라산. 자, 이 친구도 니은이 리을로 바뀐 것은 맞지만 아까 혼란과 마찬가지로 유음 뒤에서 교체된 것이 아니라 유음 앞에서 교체됐기 때문에 니은의 사례는 아닌 겁니다. 꼼꼼히 봐야겠죠. 그렇죠? 앞이냐 뒤냐. 물건이 닳는. 자, 닳는 어떤 현상이 된 것인지 볼까요? 유음이 탈락하는 거. 유음 뒤에 니은이 오게 되면 유음이 탈락하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탈락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렇죠? 여기서는 유음이 탈락한 게 아니라 히읗이 탈락했습니다. 히읗 탈락. 전혀 상관없는 현상이고요. 곤란 같은 경우도 앞에 니은이 리을로 교체가 되었으니까 니은의 사례라고 볼 수가 없겠죠. 5번은 두 개 다 잘못됐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학습활동을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학습활동.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며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 모음 또는 반모음의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반모음의 존재 정말 꼭 기억해야 된다고 쌤이 누누이 강조했어요. 그렇죠? 음운 변동 현상에서 우리가 자음과 모음뿐만 아니라 반모음의 존재와 그 반모음의 변화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된다. 강조했었습니다. 이러한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면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게 되고 반영하지 않으면 발음과 표기가 불일치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특정 음운 변동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발생한 음운 변동 현상이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반영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래의 기억 미음에 대하여 음운 변동과 표기 반영 여부를 파악해보자. 기억 볼까요? 뜨랑 어랑 만났대요. 그러면 뜨어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뜨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발음을 해요? 떠라고 발음해요. 이렇게 발음하게 된 이유는 어떠한 소리가 탈락했기 때문이죠? 으라고 하는 소리가 탈락했기 때문이죠. 그쵸? 우리 이제 음운 변동 현상을 다루는 거니까 발음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건 발음이죠, 발음. 근데 이 발음뿐만 아니라 표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떠라고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발음과 표기가 일치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니은도 볼까요? 소 플러스 아가 되었어요. 소 플러스 아가 돼서 쏴가 되었는데 지금 이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한 거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쏴라고 하는 할 때 이 와모음은 이중모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모음 오우랑 단모음의 결합으로 분해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오 단모음이 오우 반모음으로 교체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우리가 이미 얘기한 바 있습니다.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 플러스 아, 두 개의 음절이 쏴라고 하는 하나의 음절 단위에서 줄어든 것은 맞지만 음운의 단위에서는 축약 현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교체 현상이 발생했다. 이야기했었죠. 어찌됐든 이러한 교체 현상이 반영이 되어서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죠. 그렇죠? 발음이 표기에 반영이 된 사례입니다.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디귿을 보면 구분이 가죠. 끼 플러스 어를 발음할 때 우리가 끼어라고도 발음하지만 끼여라고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반모음 첨가 현상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위에 거랑 다른 게 뭐냐면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것은 발음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리을도 볼까요? 리을은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죠. 그럼 이거는 발음이 표기에 반영이 된 겁니다. 마지막 미음도 보세요. 발음과 표기가 똑같죠? 그럼 이것도 발음이 표기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만 지금 발음이 표기와 일치하지 않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에서는 의문의 교체가 일어났고 표기에 반영됐다. 자, 표기에 반영된 것은 맞지만 의문의 교체 현상이 아니었죠. 어떤 현상이었죠? 탈락 현상이었습니다. 탈락 현상, 음음이 약하기 때문에 탈락한 현상이었다. 2번, 니은에서 음은 축약이 일어났고, 자, 이게 바로 쌤이 언급했던 이 문제의 지점이죠, 바로. 소 플러스 아가 쏴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음운의 축약 개념으로 설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었죠. 여기서 축약이 된 것은 음절이 축약된 것이지 음운 단계에서는 결코 축약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오가 반모음 오우로 바뀌는 교체 현상이 발생했다. 음운의 개수는 바뀌지 아니하였다. 잘못되었다. 표기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잘못됐죠. 3번 디귿에서는 음운의 축약이 일어났다? 디귿에서 축약이 발생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없었던 소리가 하나 첨가가 됐습니다. 원래 어 발음이었는데 여 발음이 됐어요. 그러면 뭐가 추가된 겁니까? 이 반모음 소리가 추가된 것이죠. 이 어가 된 거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축약 아니고 표기 반영은 맞습니다. 표기 반영도 아니죠. 그쵸? 끼여가 다르니까요. 그 다음 첨가 현상이다. 적어두게요. 첨가 현상. 4번 리을에서는 음운의 탈락이 일어났고 표기에 반영됐다. 자, 리을에 발생한 현상? 이거 어떤 현상이라고 그랬죠? 동모음 탈락 현상이라고 했었죠.
사아서 이렇게 발음할 필요가 없다. 똑같은 발음을 굳이 왜 연달아 발음하는가? 비효율적이게 두 개 중 하나를 탈락시켜버리자. 그래서 동모음 탈락 현상이 발생한 거니까 탈락 맞고요. 그 탈락 현상이 반영되어서 우리가 사아서라고 표기하지 않고 사서라고 발음과 똑같이 표기하게 되었죠. 그래서 표기에 반영된 것도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일단. 그 다음 5번. 미음에서는 의문의 교체가 일어났고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의문의 교체가 발생했는가? 볼까요? 기다리어서가 기다려서가 됐습니다. 그럼 달라진 점은 요거죠. 리어가 뭐가 됐다? 려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려는 이중모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떻게 쪼갤 수가 있다? 이 반모음과 단모음으로 쪼갤 수가 있다. 그럼 달라진 건 뭐냐? 어는 그대로 있다. 그죠? 리을도 그대로 있다. 그 달라진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다. 단모음이었던 이가 무엇으로 바뀌었다? 반모음인 이로 교체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소아랑 마찬가지로 반모음화 현상이죠. 교체 현상입니다. 그 표기에 반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반영됐죠. 반영됐으니까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요. 잘못된 것이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수능 특강에 나온 음운 변동, 음운 현상과 관련된 문제까지도 다 다루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단어 파트로 넘어가서 우리 형태에 대해서, 단어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오프라인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일주일가량 남았는데 그동안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봤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